자,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했던 FOMC 회의 결과가 지난 밤새에 나왔습니다. 그 회의 결과의 어떤 그 사실 내용들은 저희가 충분히 전해드린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회의 결과를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는 우리의 투자는 또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분과 연결해서 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APEC 오피스의 오기석 법인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입니다. 네, FOMC 회의 쭉 보셨죠? 네네. 네, 좀 어떤 느낌이셨어요? 좀 지켜봤습니다. 네? 새벽이라 잘 지켜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셨어요? 지금 일단은 제 생각으로는 발표 자체는 미국 경기가 좀 많이 회복이 돼서 네. 이렇게 테이퍼링을 시작했다라는 이제 발언들이 나왔는데 반대로 사실 또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미국의 경기와 고용 개선이 충분히 반영된 거는 맞고,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페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었던 완전공유까지 달성된 상황은 아니거든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페드가 그렇게 조기 테이퍼링 시장에서 12월에도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예상도 있었는데 빨리 일어났던 것 같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결국 압박을 좀 반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 현재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플레이션 기대치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한다면 좀 테이퍼링이 시작되는 건 이거 어떻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발표치는 향후 이제 8개월 동안 이제 테이퍼링을 이제 지속한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일부 조금 뉘앙스는 있었던 것 같아요. 필요하다면 좀 더 빨리 테이퍼링 마감할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들이 있어서 결국 이제 계속 잘 지켜봐야 되는 거는 테이퍼링 자체라기보다는 금리 인상의 첫 시작 시점이라든지 혹은 그 금리 인상의 그 향후 속도가 훨씬 더 큰 시장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저는 FOMC 회의 결과와 또 기자회견을 봤을 때 가장 크게 눈에 띄었던 점은 파월 의장의 뉘앙스에서 인플레의 압력이 기존보다 조금 더 약간 심한 것 같다는 뉘앙스를 좀 계속 풍겼던 것 같거든요. 인플레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FOMC 좀 어떻게 보고 있는 것 같으세요? 인플레 같은 경우가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조금 있는데 글로벌 공급망 이슈가 사실 출발이 되었었고 그리고 이런 글로벌 공급망 이슈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해결책을 좀 찾기도 어렵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연말이 또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소비 수요가 폭등하는 것도 있어서 소비 수요 견인 인플레가 지금 발생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지금 약간 충격적인 이제 최근 이제 보고 중에 하나가 미국의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가장 최근 기준치로 연 8.6% 상승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머징 마켓 국가도 아니고 미국에서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8.6% 상승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사실 30년에 지금 최고치까지 올라간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배경의 상당 부분이 또 지금 보면은 그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도 조금 문제가 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수들이 결국은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 자체를 좀 빨리 당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금리 인상 시점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사실 이번에는 점도표라든지 아니면 프로젝션이라고 부르죠. 이제 연준의 경기 전망 이런 것들이 3, 6, 9, 12월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그게 발표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FOMC 회의가 진행되면서 채권 투자 전문가들도 이런 전망을 했을 거잖아요. 금리 인상 시점은 좀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요? 이번 회의와 함께. 급격하게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이제 시행이 산정된 페드 워치라는 금리 인상 예측에 대한 선물 이제 가격이 있어요. 지금 시행 페드 워치 데이터 같은 경우 보면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이 처음으로 50%가 넘어가는 시점이 내년 6월입니다. 내년 6월에 첫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충격적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사실 한 번 전만 하더라도 내년 6월에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기대를 했던 지표는 14%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한 달 사이에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큰 이제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런 추세라면 사실 조금 더 기다리는 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파월 의장이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려가 섞인 발언들을 계속 한다라든지
아니면 실제 인플레이션 자체가 계속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된다라고 하면 사실 테이퍼링이 조금 더 빨리 조기 종료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금리 인상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조금 더 빨리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을 가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역시도 사실 지금 현재 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최근 인플레이션 향방이 가장 큰 이제 시장의 그 변동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공급망 문제 때문인데 사실 그 파월 의장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급망 이슈는 통화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지금 파월 의장 입장은 굉장히 좀 난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공급망 이슈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망이 해결되면 인플레이션도 해결될 것 같은데 이건 연준이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공급망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돈을 풀어서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있어왔던 여러 가지 투자 부진에다가 현재 지금 발생하고 있는 수요 폭증까지 동시에 이제 발생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퍼펙트 스톰처럼 지금 시장이 약간 조금 꼬여버린 그런 상황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으로 해결책을 좀 찾기 어렵고 또 연말 맞아서 이제 소비 수요가 폭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여기서 사실 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또 에너지 가격에 대한 이제 관찰이 또 필요합니다. 이게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이번에도 뭐 지금 그 COP 26 회담이 이제 열리긴 했었지만 그린 정책, 또 ESG 역설이라고 일부 부르는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네. 어떤 거는 이제 이런 탄소중립 관련 정책들 때문에 그 전통적인 화석 에너지 섹터들에 대한 투자가 과거 한 10년 동안 사실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것이 또 사실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 지금처럼 단기적으로 이제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고 그 경제 회복되고 재고를 다시 축적해야 되는 사이클을 접어드는데 이제 에너지 생산에 대한 이제 탄력이 굉장히 좀 비탄력적으로 이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유가 급등에 대한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미국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8%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그 인플레에 관련한 이제 가장 큰 추가적인 동력 중에 하나는 유가 변화 혹은 유가 상승에 대한 것도 지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도 원유 생산한다, 뭐 중동도 생산한다, 거기에다 뭐 맞습니다. 당연히 러시아도 생산하고 있으니까 막 여기저기 생산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그 유가가 떨어지지 않을까를 고민했었는데 이제는 생산을 좀 탄력적으로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어떻게 하면 유가가 좀 안정되지 이런 고민들을 불과 몇 년 새에 좀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의 그 향방을 봐야지 우리가 좀 앞으로 페드가 어떤 식의 그 정책 결정을 할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11월 증시가 좀 강하지 않을까 기대감을 많이 모으고 있는 상태예요. 연말을 맞아서 우리가 좀 투자해보기 좋을 만한 ETF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셨던 것은 11월 같은 경우도 지금 어제 이제 FOMC 발표가 나오고 나서 사실 시장이 다시 상승으로 지금 방향을 전환을 했거든요. 네.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FOMC 결과 자체에서 이제 테이퍼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예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발표지 자체가 시장의 예상만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줄어들었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환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물론 저는 좀 보수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긴 했었지만 네. 다만 기업의 실적 자체는 상당히 견조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이제 그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 상당히 또 많은 기업들의 그 실적 이제 개선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11월 시장의 성장을 좀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 이제 그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테이퍼링 자체는 사실 문제는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조기 금리 인상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아니면 금리 인상이 시작되는 시점이 혹은 그 이후에 금리 인상이 얼마나 가파르게 지속적으로 발생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은 현재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한다면 가치주라든지 혹은 이제 안정적인 배당주 위주의 좀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사실 이제 실물 자산을 좀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혹은 이제 견전한 이제 견조한 그 재무 구조를 가진 기업들이 사실 다시 이제 조명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장주 안에서도 이제
그 실적이 탄탄한 빅테크 기업들 위주, 이제 중소형 성장기보다는 오히려 훨씬 더 탄탄한, 전위적으로 탄탄한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이제 사실 많이 나올 수가 있고, 또 그런 기업들에서 배당도 많이 지금 펼치고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배당주에 투자한다라는 것은 이제 기업의 퀄리티가 상당히 견고한 이제 그런 기업에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셔도 큰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가치주라든지 배당주 전략에 대한 ETF들에도 관심 좀 가져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크래프트 네. 테크놀로지스는 워낙 그 AI, 즉 인공지능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운용하고 있는 운용사잖아요. 최근에 이제 AI의 어떤 판단이 바뀐 게 눈에 띄는 게 있었을까요? 네, 안 그래도 이번 10월에 저희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좀 일어났는데, 네. 크게 보면 자반다금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현금을 조금 올려놨던 걸 이번 달 들어서는 좀 많이 다시 줄였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 대해서 조금 이제 조금 더 낙관적으로 보는 시그널이 네, 저희 네. 인공지능 모델에서 나오지 않았나 하나가 있고, 또 이제 조금 전에 에너지 섹터를 좀 말씀드렸는데, 저희 이번 달 주식 포트폴리오 변화 같은 경우는 에너지 섹터를 사실 지난 한 두세 달 동안 좀 많이 들고 가던 것, 네네. 이번에는 이익 실현하는 이제 그 입절 매도가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한번 에너지 섹터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참고 한번 해보시면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그 FOMC 회의 이후에 좀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려야 되는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에이펙 오피스 오기석 법인장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